외계에서 온 손님이 지금 태양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의 나이가 무려 74살이에요. 우리 태양계가 46억 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이 천체는 태양계보다 28년이나 더 오래된 거죠. 과학자들은 처음에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태양계가 존재하기도 전에 만들어진 천체라면 우주 초기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한 타임캡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예상 밖의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보다 이산화탄소가 7배나 많고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은 거의 파괴된 상태였어요. 도대체 이 천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소름 끼치는 경고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성간 천체 아틀라스가 품고 있는 우주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하와이의 천문대에서 이상한 물체가 포착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소행성인 줄 알았는데 궤적을 분석해보니 태양의 중력에 붙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태양 옆을 휙 스쳐 지나가는 중이었거든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에서 온 천체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체에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첫 번째 사자라는 뜻의 오무아무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문제는 오무아무아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 이미 태양을 지나 태양계를 빠져나가는 중이었거든요. 천문학자들이 허겁지겁 망원경을 돌렸지만 제대로 관측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의 모양이 정말 기괴했어요. 길쭉한 시가 모양의 붉은 금속 광택이 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버드의 천문학자 아비 로브는 이게 외계 문명이 보낸 우주선일 수도 있다고 주장해서 전 세계적인 논쟁을 일으켰죠. 결국 오무아무아는 수많은 의문만 남긴 채 영원히 태양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음 기회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또 다른 성간 천체가 온다면 이번엔 제대로 관측해보겠다고요. 2019년에 보리소프라는 두 번째 성간 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건 확실히 혜성의 모습이라 자연 천체라는 게 금방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드디어 세 번째 손님이 도착했어요. 바로 새아이 아틀라스입니다.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틀라스는 아직 멀리서 태양계를 향해 다가오는 중에 발견되었거든요. 드디어 성간 천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의 태양계가 201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동 중이고 화성에는 여러 대의 궤도선과 로버가 있고 목성과 소행성을 향해 날아가는 탐사선들도 있죠. 태양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이 된 셈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이 모든 장비를 아틀라스에게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제임스 웹이 적외선으로 아틀라스의 성분을 분석했는데 혜성치고는 구성이 너무 특이했습니다. 보통 혜성은 물 얼음 덩어리에 다른 성분이 조금 섞인 정도거든요. 그래서 태양에 가까워지면 물이 가장 많이 증발해 나와요. 그런데 아틀라스는 물보다 이산화탄소가 7배에서 8배나 많았습니다. 일산화탄소도 물의 2배가 넘었고요. 이건 마치 생수병에 물 대신 콜라가 들어있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런 구성이 가능한 걸까요? 과학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라스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틀라스의 고향 항성계가 우리 태양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어서 처음부터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천체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원래는 평범했는데 여행 도중에 변했다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아틀라스의 나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체가 얼마나 오래 우주를 떠돌았는지 알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속도와 궤적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적어도 74억 년, 우리 태양계보다 28억 년이나 더 오래된 천체였습니다. 아틀라스는 태양계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주를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74억 년이라는 시간을 잠깐 상상해 볼게요. 지구의 역사 전체가 46억 년이에요. 공룡이 살았던 건 6,600만 년 전이고
인류가 등장한 건 고작 30만 년 전이죠. 그런데 아틀라스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심지어 태양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천체가 목격한 우주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요. 그렇다면 74년 동안 아틀라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 사이의 공간이 텅 비어 보이잖아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진공 상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 은하 공간은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총알들이 사방에서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총알의 정체는 고에너지 입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은하 우주선, 갤럭틱 코스믹 레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선이라고 해서 외계인의 비행선을 떠올리면 안 돼요. 여기서 우주선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입자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은하 전체를 가로지르며 날아다녀요. 이 우주선 입자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장 큰 공급원은 초신성 폭발이에요.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하면 엄청난 폭발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주변의 입자들을 광속 가까이 가속시킵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대략 50년에 한 번꼴로 초신성이 터지는데 74억 년 동안이면 약 1억 5천만 번의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셈이에요. 그 외에도 밝고 뜨거운 별들이 내뿜는 항성풍, 블랙홀 주변에서 가속되는 입자들까지 다양한 원천에서 우주선이 쏟아집니다. 아틀라스는 74억 년 동안 이 입자들의 폭격을 정면으로 맞아왔어요. 매 순간 수많은 고에너지 입자들이 표면을 때리고 내부까지 관통했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분자들이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주선 입자가 물 분자를 때리면 수소가 튕겨 나가버리거든요. 수소는 너무 가벼워서 한번 튕겨 나가면 천체의 중력으로 다시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가 날아가 버리면 물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죠. 반면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수소보다 훨씬 잘 버텼습니다. 74년에 걸친 우주선 폭격 끝에 물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물보다 이산화탄소가 7배나 많은 기이한 구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가 있어요.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탄소 원자 여러 개가 사슬처럼 길게 연결된 복잡한 분자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탄소 사슬 분자는 생명체의 기본 재료가 될 수 있어서 과학자들은 해성이 지구에 생명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왔죠. 그런데 아틀라스에서는 이런 분자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74억 년 동안 우주선 입자가 복잡한 분자 구조를 모조리 끊어버린 거예요. 탄소 사슬이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주선 입자가 때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마치 긴 실이 짧은 실보다 가위에 잘리기 쉬운 것처럼 복잡한 분자일수록 더 빨리 파괴됩니다. 아틀라스에 원래 있었을 유기 분자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하나씩 끊어지고 분해되어 이제는 흔적만 남은 상태가 된 거죠. 자, 이제 과학자들의 기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74억 년 된 천체라면 우주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호박 속에 갇힌 고대 곤충처럼 태초의 상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아틀라스는 화석이 아니라 폐허였습니다. 너무 오래 우주를 떠돌다 보니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녹슬고 벗겨진 잔해만 남은 거예요. 이건 슬픈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우리가 은하 공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별들 사이의 공간은 고요한 진공이 아니라 끊임없는 방사선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라는 것. 그리고 그 폭격은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체의 성분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요. 이제 관측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과학자들이 단순히 망원경 하나로 아틀라스를 본 게 아니에요. 태양계 전체에 흩어진 탐사선들이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아틀라스를 추적했습니다. 12월 달에 발견된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근일점을 통과했을 때 벌어진 일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태양 관측 위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소호,
펀치, 스테레오 같은 위성들은 원래 태양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태양 옆을 스쳐 지나가는 아틀라스의 밝은 모습을 함께 포착했어요. 태양의 강렬한 열기 때문에 아틀라스 표면의 얼음이 폭발적으로 증발하면서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었죠. 거의 동시에 화성 궤도의 메이븐 탐사선이 특별한 관측을 수행했어요. 메이븐에는 자외선 분광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걸로 아틀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소 원자를 포착한 거예요. 흥미로운 건 도플러 효과 덕분에 아틀라스의 신호를 화성 자체의 신호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틀라스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빛의 파장이 크게 밀려났거든요. 마치 다가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빛도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 파장이 변하는 거죠. 화성 표면에서도 관측이 이루어졌어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틀라스를 촬영한 거예요. 사진 속에는 희미한 얼룩 하나가 찍혀 있었는데 바로 74억 년 된 외계 천체가 화성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흐릿했지만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성간 천체를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이에요. 가장 흥미로운 건 주스 탐사선의 관측이에요. 목성을 향해 날아가던 주스는 우연히 아틀라스의 꼬리를 직접 통과하게 되었거든요. 보통은 해성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데 이번에는 꼬리 속을 가로지르면서 가스와 먼지 입자들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습니다. 해성의 꼬리 안에서 샘플을 채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주스가 지금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데이터 전송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귀중한 자료는 2026년 2월쯤에야 지구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남아프리카의 거대 전파 망원경 미어캣도 아틀라스에서 전파 신호를 잡아냈어요. 혹시 외계인의 메시지일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이 전파는 물 분자가 태양빛에 쪼개지면서 만들어지는 하이드록실 라디칼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이 발견도 중요해요. 아틀라스에 여전히 물이 남아있다는 증거거든요. 74억 년 동안 우주선 폭격을 맞았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소행성 탐사선들도 급히 카메라를 돌렸어요. 푸시케를 향해 가던 탐사선은 아틀라스의 0.03천문 단위까지 접근했는데 이건 450만 킬로미터로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코앞이에요. 루시 탐사선은 다른 망원경들과 90도 다른 방향에서 아틀라스를 촬영해서 입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종합하면 아틀라스의 3차원 모습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뉴스에서 아틀라스가 산산조각 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오보예요. 부서진 건 C2022K 아틀라스라는 다른 해성이에요. 같은 망원경으로 발견되어서 이름이 비슷할 뿐 성간 천체 새아이 아틀라스는 멀쩡하게 태양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틀라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경고예요. 만약 인류가 언젠가 다른 별을 향해 우주선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도 현재 기술로는 수만 년이 걸립니다. 그 긴 여행 동안 우주선은 아틀라스가 겪은 것과 똑같은 우주선 폭격을 맞게 될 거예요. 아틀라스는 74억 년 만에 이 정도로 손상되었는데 인류의 우주선은 과연 수천 년, 수만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주선의 외벽은? 내부의 전자장비는? 혹시 동면 상태로 여행하는 승무원이 있다면 그들의 신체는? 아틀라스는 성간 여행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태양계를 우리만의 고립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그 바깥은 그냥 텅 빈 우주라고요. 하지만 아틀라스 같은 성간 천체들의 존재는 태양계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칠레에 최근 완공된 베라루빈 천문대는 앞으로 매년 70개에서 100개의 성간 천체를 발견할 거라고 예상해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건 고작 3개인데 곧 매달 여러 개씩 발견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태양계 외곽에는 우리 태양계에서 태어난 천체들보다 외부에서 온 방문자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태양계는 닫힌 상자가 아니라
수많은 손님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열린 공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이는 혜성이나 소행성 중 일부는 사실 수십억 년 전 다른 별에서 태어나 여기까지 떠돌아온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고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는 겸손이에요. 과학자들은 처음에 74억 년 된 천체를 보고 우주 초기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우주는 그렇게 쉽게 비밀을 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원래 모습이 사라져버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우주를 연구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기대한 답을 얻는 대신 전혀 예상 못한 새로운 질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틀라스는 고향의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별에서 태어났는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슨 이유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지, 74억 년의 세월이 그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아틀라스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은하 공간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인지, 시간이 천체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오래되었는지를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틀라스의 고향이 어디였는지보다 74억 년 동안 아틀라스가 겪어온 우주의 역사가 더 근본적인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그 비밀을 다 풀지 못했어요. 주스 탐사선의 데이터가 도착하면 새로운 단서가 나올 거예요. 베라루빈이 더 많은 성간 천체를 발견하면 비교 연구도 가능해지겠죠. 우주 탐사는 마라톤과 같아요. 당장 모든 답을 얻을 순 없지만 한 발짝씩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시야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오무아무아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고, 보리소프가 두 번째 단서를 주었고, 아틀라스가 세 번째 조각을 채워 넣었어요. 앞으로 수십 수백 개의 성간 천체가 더 발견되면 우리는 마침내 은하 공간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74년을 여행한 이방인이 태양계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영원한 여행을 떠납니다. 아틀라스는 곧 태양계를 벗어나 또 다른 수십억 년의 방랑을 시작하겠죠. 어쩌면 언젠가 다른 별의 행성에서 진화한 지적 생명체가 아틀라스를 발견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질지도 몰라요. 이 천체는 어디서 왔을까? 왜 이렇게 손상되어 있을까? 우주 어딘가에 이것을 보낸 존재가 있을까? 그때 아틀라스가 들려줄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우리 태양계를 지나갔다는 흔적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74억 년 된 우주의 방랑자가 46억 년 된 작은 별 옆을 스쳐 지나갔던 순간, 그리고 그 별의 세 번째 행성에 살던 호기심 많은 생명체들이 수십 대의 망원경과 탐사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기억. 우주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막 그 이야기를 읽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우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